안녕하세요, 시스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베이킹을 할 거고요.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많이 먹는 버터 프레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한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일단 들어가는 재료가 제빵용 재료이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베이킹 용도 파는 데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보면 밀가루는 어차피 마트에서 다 살 수 있고, 버터 프레첼 위에 올라가는 펄소트 소금, 그리고 이건 생이스트. 생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정에서 쓰기에는 이거는 너무 커요, 사실상. 쇼핑몰에서 싸게 팔길래 그냥 사는 김에 산 건데, 드라이 이스트를 써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프레첼 빵에 색깔을 내어주는 프레첼 소다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죽에 들어갈 버터. 그리고 이거는 빵을 다 먹고 그 사이에 끼울 수 있는 고메 버터입니다. 재료는 여기에 없는 게 소금, 설탕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재료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밀가루, 강력 밀가루로 해서 500g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대충 절반 정도 감으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강력 밀가루 500g 달았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설탕을 달겠습니다. 설탕은 20g인데 이렇게 2숟가락 정도 하면 딱 20g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울이 없는 경우에 그냥 2숟갈 정도, 어차피 조금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이번엔 소금입니다. 소금은 10g 넣으면 되는데, 소금도 대충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요 정도 넣으면은 10g 정도 나와요. 네, 지금은 11g인데요. 뭐 이 정도면 딱 맞는 거죠. 강력 밀가루 넣고 소금, 설탕 다 넣었습니다. 이제 이스트, 물, 버터만 넣으면 반죽이 모두 계량이 끝납니다. 일단 지금 손반죽으로 칠 거기 때문에 버터도 원래 고체 상태에서 보통 넣어서 기계에서 돌리는데, 이거는 고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골고루 안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터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녹여서 넣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도 물에다가 먼저 타서 골고루 섞이라고 물에 녹여서 같이 섞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생이스트는 10g 정도 넣어줄 거고요. 10g 정도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숟가락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보다 살짝 많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버터를 여기다 같이 넣어버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터는 30g 넣을 거고요. 대충 이것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 퍼서 일단 넣어보고, 딱 한 숟가락이 15g 나왔어요. 두 숟가락, 그럼 딱 30g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버터까지 담고 물 260g입니다. 미온수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g 맞춰서 물을 넣어주고요. 물은 뭐 정수기에 나오는 양이 있으시면 정수기 양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계량컵 있으시면 계량컵으로 마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계량은 모두 다 끝났고요. 반죽에 모두 넣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살 저어가면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식빵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빵은 굉장히 오래 지대줬어요. 버터 프레첼은 그 식빵 기준으로 따지면, 식빵은 저희가 원래 저번에 했을 때는 70~80%까지 올리고 반죽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버터 프레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올리진 않고 한 30~40% 정도만 반죽이 되면은 끝이에요. 버터 프레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기가 많은 빵이기 때문에 많이들 드셔보시잖아요. 빵이 좀 질기면서 버터 맛으로 먹는 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군데군데 보시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물에 확실히 녹였어야 되는데 버터가 들러갔어요. 군데군데 찾으면서 반죽을 좀 해주면 됩니다. 지난번 식빵 반죽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죽이 되게 탱탱하죠. 탄력 있게. 식빵 반죽은 굉장히 지름 반죽인데, 이거는 그렇게 지름 반죽이 아니라서 손으로 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옛날에 수제비 해 먹듯이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 보여. 너무 된 거 아니야? 아, 원래 이건 돼. 아 그래? 아우, 힘들어요. 500g 괜히 했어요. 좀 더 적게 할 거야. 원래 이렇게 쾅쾅 내리치면 좋은데 아파트라서 그래서 혼나요. 보시면 반죽이 어느 정도 쳐지고 있어요. 밀가루에 지금 탄성이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겉에가 매끈하게 나오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반죽을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자, 이렇게 반죽을 다 되면은 한번 뒤집어주고 따뜻한 곳에다가 한번 1차 발효를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간단한 작업이라서 오븐에 예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단 보시면 전자레인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 30초 빈 전자레인지를 돌려주세요. 자,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한번 데펴서요. 아무것도 안 상태에서 데피면 이 안이 지금 뜨뜻합니다. 지금 여기다 이거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일종의 발효실이 되는 거죠. 습기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1차 발효는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0분 있다가 이제 다시 나머지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거의 다 좀 많이 컸어요. 이 정도에서 이제 분할 한번 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칼로 잘랐는데 보통 이런 스크래퍼로 잘라주면 편리합니다. 일단 100g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동글리기 한번 해주고요. 그냥 살짝만 발효가 되게끔 10분 정도만 놓고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이제 성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기포 한번 싹 빼주고 삼겹살기 한번 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끝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줘갖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모양이 길게 나왔네요. 보통 한 3번 말아 접어주면은 길이가 딱 맞게 나올 거예요. 매듭 안 잡아주면 빵을 굽다가 이게 다시 벌어져가지고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둘, 넷, 여섯, 8개나 돼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만큼만 놔두고 나머지 반죽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해동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빵 구워서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물 100g 기준으로 믹스 이 가루를 20g을 혼합인데요.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넣어줄 거예요. 색이 진한 게 이건 좀 이쁘기 때문에. 원래 보통 옛날에는 가성소다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안전하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스프레드 소다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색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양은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숟가락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숟가락에 이것도 보통 10g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물을 200g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럼 200g이면 정확히는 40g을 넣어야 되잖아요. 50g 넣겠습니다. 4스푼 하니까 50g 정도 나왔네요. 물 200g 기준으로 50g 가루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물을 200g 넣어줄게요. 네, 200g 넣었고요. 가루가 잘 섞이게 저어주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프레첼 소다 물에다가 이걸 듬뿍 담굽니다. 붓으로 발라도 되고 그냥 푹 담가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푹 담가버리는 게 아무래도 색깔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프레첼 소다물에서 빼낸 상태에서 이제 칼집을 내줘야 돼요. 자, 칼집 낸 거를 이제 오븐 틀에다가 넣어놓고요. 이제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펄소트. 이게 위에 올라가는 소금이에요. 두꺼운 소금. 취향껏 뿌려주면 됩니다. 짠 거 좋아하시면 많이 뿌리면 되고요. 짠맛 싫어하시면 조금만 뿌리시고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오븐은 190도로 예열한 상태에서 일단 한 15분 정도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0분만 먼저 돌려보고 상태 보고 다시 더 돌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고메 버터입니다.
고메 버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핀 다음에 자르는 건 취향껏 자르시면 돼요. 길게 자르는 게 취향이라서. 그리고 이제 취향에 따라 버터를 두꺼운 걸 좋아하시게 되면 요즘 판매하는 버터 프레첼도 보시면은 버터가 두껍게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버터가 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버터 크기를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싫어하시면은 적당히 취향껏 크기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 넣으면 딱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딱 세팅 완성됐고, 아까 반죽 8개 만들었잖아요. 4개는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드시고 싶을 때 해동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뒷부분 더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서 하시면은 다시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까 10분 돌렸는데 190도에 10분 돌렸는데 색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밖에 색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 5분 정도 더 구워 보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아, 색깔이 확실히 집에서 굽는 거라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상태 잘 나왔죠. 네. 자, 지금 막 오븐에서 꺼냈어요. 어우, 뜨거워요. 근데 생각보다 발효가 잘 됐어요. 크기가 좀 안 이쁘게 됐는데, 좀 여기도 원래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나올 정도로 꾸면 안 되는데 겉에 색깔이 너무 많이 안 나서 색깔 낸다고 더 구웠더니 여기가 좀 탄 거죠. 색깔이 원래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완전 식은 다음에 잘라주면 좋아요. 어차피 자르는 용도는 버터를 넣으려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식으라고 지금 미리 잘라놓는 거예요. 지금 되게 뜨거워요. 자, 이렇게 반을 미리 썰어놨고요. 지금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버터를 넣어봤자 버터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힌다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다 이제 아까 미리 준비해둔 버터만 가운데에 올리고 썰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단팥이 있으면 밑에다가 단팥을 살짝 바르고 저걸 올리면 프레첼 앙버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식었습니다. 버터가 그렇게 좀 녹았어요. 이렇게 버터를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 냉장실에 넣어놨거든. 아니, 버터는 좀 녹아야 맛있어요. 뭐 그건 사람 식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녹아야 맛있습니다. 난 좀 시원해야 맛있다. 오늘의 베이킹이 다 끝났습니다. 와, 저번에 식빵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맛있다. 색이 잘 안 나와서 좀 거칠게 했는데 겉에 바삭하니 잘 됐다. 겉은 바삭하고 빵은 부드럽고 버터는 촉촉해. 버터가 좀 녹아야 맛있다니까. 자, 이렇게 오늘의 베이킹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고요. 저는 지난번처럼 식빵처럼 뭐 발효가 많이 필요한 그런 빵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맛있다. 진짜 맛있다.